네, 안녕하세요. 부부닥터 유한TV 안지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전에 우리가 이 노후 다이어트, 다이어트, 여기 있는 대로 절대 하지 마라. 무용지론서를 제가 1편에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은 사실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라는 거였죠. 우리가 사실 대사가 안 된다 하는데 그 에너지 대사 관리를 하는 세포를 알면은 조금 더 이 비만 해결의 답이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오늘 노후 다이어트 2편을 마련했습니다. 비만 얘기하면 이게 체중 얘기가 먼저 시작되는데, 체중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의 싸움이다. 실제로 이게 계산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고 되지 않고, 사실 비만에는 아주 수많은 팩터들이 관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내 유전인자서부터 내 환경, 여러 가지 이 인자들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가 정밀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노후 다이어트 동영상 1편에서 살찌는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또 보실 분은 다시 돌려보시고요. 오늘 요약을 하자면 결국 비만 유전자 불균형이 있고, 여기에 한 200개의 유전자 마커가 있는데, 여기서 FTO 유전자 변이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쉽게 살이 쪄요. 지방이 어때요? 1g에 9kcal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탄고지보다는 저지방식이가 더 잘 빠지고요. 저탄고지 효과 별로입니다. 또 유전자에 MC4R 유전자가 있는데, 요거 불균형이 있으면 우리가 식탐이 생겨. 자꾸 뭐가 먹고 싶은 이런 식탐이 생기는 게 MC4R 이 유전자 불균형이고, 또 제가 호르몬 불균형 말씀드렸죠. 인슐린, 코티졸, 렙틴 호르몬 3충사가 있는데, 요 불균형이 있으면 또 우리가 비만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또 장내 마이크로좀 불균형, 우리가 뚱보세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이 안에 세균들이 100조가 있는데, 이 세균들이 지방, 당대사, 에너지 대사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교란이 되면은 우리가 결국 살이 찌는 건데요. 그리고 이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세균, 우리 장내 세균이 너무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우리가 12시간 이 주기가 있는 것처럼 세균들도 서카디안이라는 리듬이 있어서 3시 이후에 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같이 똑같이 먹어도 오전에 좀 이렇게 3시 이전에 먹으면 되는데, 이후에 먹으면 이 세균들이 대사를 못하고 비타민을 못 만들어내니까 살이 찌죠. 그러려면 우리가 엔진 공장,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쉽게 얘기하자면, 차도 노후가 되면 어때요? 엔진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나고 연비가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그만큼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100조 개 세포에 모두 들어있는데, 특히 근육같이 힘을 많이 쓰는 데는요 아주 수천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지방연소 공장이 잘 가동되지 않으니까 옛날보다 똑같이 먹는데 살은 찔 수밖에 없죠. 나는 대사가 잘 안 돼요, 활력이 떨어져요. 근데 에너지는 결국 우리 몸에 이 세포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인데요.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드냐? 우리가 먹는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요 단탄지의 아주 단순 그 제일 마지막 영양소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료를 가지고 혈액을 돌고 있다가 자신들이 필요한 원료를 세포에서 흡수해서 미토콘드리아로 집어넣었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을 우리가 입으로 먹고 위에서 그 다음 이게 장으로 내려가는데, 장이 9m나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아밀라제에서부터 소화가 이루어지고, 췌장, 소장에서 소화가 완성돼서 이 포도당은 흡수되는 게 탄수화물의 운명이고, 또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으로부터 또 작게 갈라져서 아미노산으로 소장으로 또 흡수가 되고, 또 지방은 소장에서 담즙산이 나와서 소화가 돼서 리파제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결국은 지방산, 글리세롤 분해돼서 흡수되는데요. 이 먹은 거를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쓰면은 비만이 되지 않겠죠. 근데 이 원료들이 그냥 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이제 공부도 했으니까 아세틸코에라는 물질로 전환돼서 요 옆에 표를 보시다시피 안에 TCA 사이클에 돌아서 결국 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이
아세틸 고해로 들어가서 에너지 들어갈 때는 비타민 1, 2, 3, 5 비타민 B군 많이 필요하죠. 철분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또 밑에 내려가서 에너지 만들려면 코엔자임 Q10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무수한 사이클에 들어가서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찐다고 안 먹을수록 어때요? 재료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안 먹을수록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공식품 먹으면 거기에는 칼로리만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없잖아요. 설탕이나 단당류는 오히려 비타민, 미네랄 갖다가 소모해버려요. 이 장내 세균 얘기가 또 중요한 게 세균에서 비타민 B군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세균이 또 엉망이다 보면은 장내 환경이 안 좋아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안 들어가는 거고 이 결론은 마지막 그 세포 단위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거나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면 결국은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해결책 답을 내드려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부활시켜야겠죠. 이때 제일 효과적인 게 바로 소식입니다. 뭐 간헐적 단식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하는 거는 내 섭취량의 30% 정도를 줄여보는 거예요. 내가 굶는다기보다 세포가 굶어야지. 우리가 굶을 때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악착같이 부활을 합니다. 이 30%가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세 끼 먹을 때 3분의 1씩만 좀 덜어내면 돼요. 이렇게 약간 내가 좀 배고픈 느낌을 가져보는 게 결국은 내 몸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소생을 일으켜서 지방을 활활 정말 장작불 태우듯이 연소를 시킵니다. 특히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이렇게 줄여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확 소생시키려면 간헐적 단식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요거는 무조건 굶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비타민, 미네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 체중이 될 때까지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식을 한다든가 건강하게 칼로리를 30% 줄인다든가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세포가 약간 배고픈 느낌이 있어야지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지방 분해가 잘 되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요즘 16대 8 다이어트 많이 하시더라고요. 8시간 안에 먹고 16시간을 쉬는 건데 3시 이후에는 여기에다가 또 안에 장내 세균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 7시에 먹고 점심 저녁을 조금 일찍 해서 3시까지 식사를 딱 끝내고 활동할 때 먹어주기 때문에 더 대사가 잘 돼요. 하루는 일반적으로 먹고 하루 그 다음날은 조금 그냥 소식하고 아니면 하루는 3끼 다 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아침 점심 건너뛰고 저녁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동안에 또 칼로리가 제한돼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서 그 각각의 장단점은 또 제가 동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내 환경에 맞게 여기에 따라서 맞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지 누구한테나 다 100% 맞는 그런 식이요법은 없습니다. 살이 안 빠진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원인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에너지 대사 관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